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네.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떨어졌다가 입 다물고 있으면 오르고, 그래서 야 이제 미국장 끝났고 이제 도망가야 되고 다 끝났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사니까 역시 고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살짝의 고난은 좀 있기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다시 반등을 좀 세게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좀 어떤 시그널로 좀 반등을 할지, 그리고 우리가 반등을 할 때 어떤 좀 산업에 조금 집중을 좀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월부 커뮤니티에 이제 항상 월부 주식편 어떤 주제를 잡고 갈 것인지 투표를 올리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투표 중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뽑힌 주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흔들리는 주가의 트럼프 걱정 말고 사모하라, 반등 전에 잡아야 할 미국 주식들 특징 총정리가 83%의 비율로 주제를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점이고 거품이고 뭐고 원화가 쓰레기라서 달러 사서 ETF라도 사야 함, 이런 얘기고요. 이르다 더 떨어지는 때가 올 거고 그때 잡아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막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도 아니죠. 앞으로도 네. 미국 주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좀 대세가 될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25년은 여전히 미국 주식의 해가 될까요, 부장님? 1분기 동안에 주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야, 이제 다 팔고 이제 도망가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였으면 아마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다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한국이 그렇게 국장 조롱을 하더니 한국 올라요. 이거 뭐지? 유럽도 올라요. 중국도 올라요. 다 올라. 그런데 미국만 빠져. 그러면 이게 지금 글로벌리 경기 침체로 가는 지금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거든요. 미국만 지금 국한된 뭔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트럼프가 처음 돼가지고 미국을 어떻게 해버리겠어 해가지고 뭐 강제적으로 막 미국을 어떻게 만들려는 지금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이제 요번에 이제 4년의 임기를 마치는데 첫 번째 임기 때잖아요. 이때 인기 없는 것들을 좀 해야 돼요. 1년 차 때. 1년 차 때, 2, 3, 4년 차 때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쳤다가 이제 역풍을 맞습니다. 그쵸. 레임덕도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지금 다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놔야 되는 거고, 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을 지금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백신을 맞는 거죠. 백신을 맞으면 잠깐 아팠다가 결국에는 더 강해지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트럼프 라인 타기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미국 일론 머스크가 선거할 때 1,000억 원이었나요? 네, 트럼프 진영이 거의 1,000억 원을 후원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뭐 공화당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투자 자금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라인 내에서도 굉장히 큰 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결국에 뭐 이런저런 사건도 있었어요. 뭐 귀에 이렇게 총을 맞는 일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머스크는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활짝 웃었고요. 구글과 메타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빅7 중에서도 웃는 기업이 생겼고 우는 기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뭐 테슬라의 주가 급등과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변수가 됐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트럼프 없고 머스크가 온다. 테슬라 주가가 15% 급등하고 22조 담은 서학김이 환호. 왜냐? 트럼프가 당첨되고 나서 당연히 테슬라가 올라갈 것이고 머스크 형님만 믿고 갑니다 하고 이제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담았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죠. 뭐 트럼프 때문에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에 큰 손이 되고, 이 내용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우리 권동 부장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상황이 좀 좋지가 않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후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잘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뭐 2인자처럼 군림을 하고 그걸 트럼프가 또 인정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정치와 경제가 결부돼가지고 와, 이거 대박 나겠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 때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제대로 막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스페이스X 막 발사했는데 이거 떨어졌을 때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해오고 이거 대책을 마련해오라.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사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막 하나하나 하면 너무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 소면서 계속 태클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다 규제 철폐해줄게, 다 도와줄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해서 테슬라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주가가 $500
가까이. 그렇죠. 488달러. 맞아요. 네네. 5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던 게 첫 번째로 테슬라 차량이 조금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네. 그거는 이제 경쟁사인 이제 BYD를 포함한 중국 전기차에 약진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도치라는 부서에서 사람들을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르면 뒤에 있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한 명 자르면 4명이 피해를 보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네가 뭔데 내 친구를 잘라갖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되면 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Don't buy 테슬라에 대한 막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독일의 이제 극우 정당을 뭐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발언들도 하고 하니까 글로벌리 약간 밉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야? 너 이거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경쟁사 BYD 포함한 중국 애들한테 약간 밀리고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너무 지금 약간 칼 들고 막 자르고 있으니까 적들도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여러모로 이제 좀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주가 이제 하락하는데 이제 일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 테슬라를 사지 말라는 불매 시위까지 일어날 정도로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부장님?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공격을 너무 많이 하니까 트럼프가 트윗에 올렸어요. 야, 일론 머스크 건드리지 마. 그리고 야,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 왜 건드려? 너 열심히 하니까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이 얘기하면서 지금 차를 갖고 온 겁니다. 근데 뭐 돈도 많은데 한 대만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뭐 그냥 바로 결제했대요. 모르겠어요. 일시불로.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기업을 딱 찍어서 저렇게 해준 대통령이 있나요? 이렇게까지 해준 대통령도 없고 이렇게까지 기업인 중에서 대통령 옆에서 밀착으로 한 기업인도 처음이죠. 이게 첫 케이스란 말이에요. 서로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트윗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 국가를 돕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일부가 테슬라를 불법적으로 보이콧하려고 하고 있다. 이건 일론 머스크와 그가 지지하는 모든 것들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새 테슬라를 사겠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왜 방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트윗을 남겨줬습니다. 이 트윗은 정말 거의 일론 머스크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굉장한 큰 방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무장관인 러트닉도 그렇고 다른 정부에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 이렇게까지 훌륭한 기업인데 야 지금 너무 싸다. 이 얘기를 정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상무장관이 나와서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최고의 기업가,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리더 테슬라를 사라. 이 사람의 주식이 이렇게 싸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다. 테슬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테러의 흐름에 가담한다면 법무부는 여러분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야, 이 정도까지 정부의 주요 인사가 개인 CEO 한 명을 지원해주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장님.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 본인이 희생해갖고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 이렇게까지 애국자인 이 사람을 왜 건드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만 방어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지금 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어를 해주는 거죠. 정치와 경제는 좀 분리가 돼서 서로 각자의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뭐 우리 정경부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미국에 있는 진짜 주요 인사들이 저렇게 비호를 해준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냐? vs 본인의 편이 돼준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 이런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댓글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한번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 vs 이게 뭔 잘못이야?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인들이 트럼프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중에서 대한민국 기업 현대차가 미국에 31조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트럼프 라인을 타는구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이미 2018년, 9년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오래됐구나.
2022년에도 한번 뭐 만나가지고 뭐 투자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요번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보는 안목이 참 탁월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바로 가가지고 지금 다 준비해갖고 발표한 거잖아요. 실무단에서 이것저것 조율하는 그 시간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와서 발표한 거 보면 와,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 발언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벗어나보기 위해서 31조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주가가 올랐어요. 성공적이에요. 3월 26일 주가 올랐어요. 너무 좋아. 현대차가 드디어 오르는 거야. 현대차가 드디어 넥스트 테슬라가 되는구나 하자마자 떨어집니다. 하루 만에 거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어요. 네네. 이건 왜 반납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완성되지 않은 자동차는 25%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만들어갖고 미국으로 가는 차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지에서 지금 거기서 만드는 게 한 40% 되나? 30-40% 될 거예요. 그러면 한 60-70%는 한국에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40%는 관세에서 면제가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데 60-70%는 관세를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건 또 새로운 거거든요. 이거는 짓는데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지금 영향을 받는 게 아마 한국에서 만든 거를 미국으로 보내는 걸 그래도 한 3-4년 동안에 아마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동안에는 관세의 영향을 받으니까 뭐 사실 현대차만 떨어진 건 아니고 어제 테슬라도 떨어지고 뭐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다 지금 한 4-5%씩 떨어지고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은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에 있는 그 핵심 제조업 공장들을 다 지금 미국으로 불러들이려고 하고, 야 너네들 근데 혹시 못 오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기 싫거나 뭐다? 그럼 관세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예요?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그냥 제조업은 너네들이 하고 우리한테 그냥 물건 넘겨, 우리가 다 사줄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끊어내는 거예요. 다 끊어내고 야 너네들 다 필요 없고 이제 모든 것들 미국에서 그냥 다 만들어. 우리가 법인세도 가장 낮게 해줄 테니까 미국에서 팔고 싶은 물건을 여기서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괜찮은 공장들, 제조업체들을 다 미국으로 갖고 와가지고 제조업을 이제 부흥시키려고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은 금융도 너무 강하고 서비스도 강하고 자원도 많고 다 부강해요. 그 딱 제조업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조업까지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노동을 얼마나 싼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미국으로 갖고 와도 AI랑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동화를 통해 갖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장을 굳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안 만들어도 된다고요. 지을 필요가 없군요.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10년 한 15년 20년 뒤에는 제조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겠네. 그러면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미국에서 만드는 게 조금 비싸더라도 뭐 여기가 더 낫지.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한번 끊겼을 때 글로벌 물류 그 공급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모든 제조업체를 지금 미국으로 좀 갖고 오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뭐 그런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많이 지어진다면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고용이 어쨌든 생기고 그 고용으로 인해서 뭐 수입이 발생하고 그게 또 소비로 진작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큰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블라인드 글을 보면 테슬라는 10년 뒤에 10배 보고 사는 건데 지금 고작 몇 프로 오르나 떨어지나가 의미가 없다. 그냥 돈 생기는 대로 매수하고 기다리면 되고 나보다 똑똑한 머스크 형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다. 지금 테슬라를 능가한 기업이 있냐? 없지. 그럼 그냥 테슬라를 그냥 꾸준히 사기만 하면 된다. 종교 수준으로 테슬라를 이렇게 맹신하는데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테슬라를 좀 종교적으로 믿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만도 한 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던 거를 지금 계속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산업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주가는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라고 했는데 이
이 이익이라고 하는 건 전기차 많이 팔려갖고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사람들의 기대값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직까지 세상에 나와 있지 않은 산업인 자율주행이랑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의 구루들이 이거는 제조 산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모든 거를 다 압도한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투자를 할 때 이제 초기 메가 트렌드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은 말은 많았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물론 웨이모라고 하는 구글의 자회사가 지금 캘리포니아나 몇 군데서 다니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건 아니고 중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랑 격차가 좀 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6월 달에 테슬라가 이제 제대로 된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초기 메가 트렌드의 시작인 거예요. 완전하게.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거는 지금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후년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중국에 뭐 유니트리라든지 로봇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쿵푸 로봇 해가지고 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 2천만 원이면 이제 온라인으로 살 수 있거든요. 쿵푸 로봇을요? 네, 로봇 팔아요. 이거를 비싼 장난감으로 이제 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잘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이거 공장에서도 쓸 거고 각 가정에도 한 대씩 다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뭐야? 이거 가정용 컴퓨터인데? 그 비싼 가정용 컴퓨터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초기 메가 트렌드에 있는 이 산업들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올해는 이제 로보택시 시작하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에 맹신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해하고 있기는 합니다. 구해줘일보 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정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신호가 보이면 미국 주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사 모아야 할 주식의 특징, 이 두 가지. 부장님, 어떤 신호가 보이면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 시그널은 저는 금리 인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금리를 인하를 하냐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정책들, 미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려면 사실 유동성도 되게 많이 풀고 금리도 지금 더 막 많이 낮추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의 밑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기 없는 것들을 이제 조금 지금 이제 정책을 펴내고, 바이든 때 마지막 그 2024년에 많이 썼던 것들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IT 버블 때도 금리 인하하고 나서부터 주식이 본격적으로 그때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버블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보면 4월 달엔 FOMC가 없어요. 그럼 5월이랑 6월 달에 있거든요. 그럼 5월 8일하고 6월 중순에 있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6월 달에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퍼센티지가 더 높아요. 한 5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거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려면 파월 연준 의장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참 다행히도 3주 전, 4주 전에 파월이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지금 경제 너무 좋고 금리 이제 막 급히 안 내려도 될 것 같아. 그런데 혹시라도 물가가 빨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갑자기 좀 많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우리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네,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빨리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가 부과가 돼가지고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파월도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거 패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실업률인데, 작년 8월에 한번 미국 주식 시장 난리 났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블랙 먼데이 그거. 네, 샤메 법칙해서 뭐 경기 침체 온다 했을 때 그때가 실업률이 4.3%였습니다. 4.4. 3.4. 지금 4.1이거든요. 근데 지금 도지에서 사람 자르고 불법 체류자 내보내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4월 초랑 5월 초, 6월 초 이렇게 나오는데 4.3 한번 찍을 것 같아요. 5월 초 아니면 6월 초에는 찍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보고 연준에서 조금 빨리 액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데이터가 빨리 안 좋아지면 5월 8일 날 FOMC에서도 뭐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를.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6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실업률이 좀 많이 좀 높아지고 고용이 좀 약간 흔들거리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좀 한다, 좀 그래도 좀 세게 하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까지 올라가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년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에요. 2026년 7월 4일이
건국 250주년 행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독립기념일이고 그때 트럼프가 마가 승리를 선언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했다. 관세로 협박해가지고 애들 공장도 짓고 경제도 좋고 주가도 좋고 좋지. 그러면 나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 나 뽑아줘 라고 할 거예요. 이 중간선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선거를 이겨야지만 앞으로 있을 2년을 트럼프가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1기 때 중간선거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은 그 뒤에 있는 2년 허둥대다가 코로나 오고 그리고 바이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럼 이거 이기면 뭐가 좋냐? 앞으로 2년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음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좋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구 사람이에요? 트럼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맥스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8년. 그러네. 그러면 트럼프 4년과 이 사람 8년이면 12년을 트럼프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요. 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중간선거 이겨야 되고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년 7월 4일 날 마가 승리를 선언해야 되고 마가 승리를 선언하는 조건이 경제 좋고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그 주가가 좋으려면 3, 4개월 올라가고 주가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한 1년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는 미국 주식 큰 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 12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네. 내년부터 내 다음 될 대통령 후보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후보까지 공화당으로 꽉 채워서 내가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좀 길게 바라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거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실업률이 어느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할 만할 것 같은지. 실업률은 전 4.3%가 이제 넘어가는 순간부터 연준이 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3% 실업률이 넘어가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에 미국 주식 중에 무언가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 사모아야 할 주식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시장의 상승이 언제 시작했는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2022년 11월 달에 바닥을 찍었는데 사실 그때 바닥을 찍었다는 것도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바닥을 찍은 거지 사실은 본격적으로 제대로 반등했던 건 2023년 4월입니다. 2023년 4월. 그때가 딱 AI 쇼크를 딱 받았을 때예요. 이거 AI 뭐야? 그리고 2023년 5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말도 안 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의 이 상승장, 미국 주식의 상승장은 AI가 촉발한 거예요. 결국 AI 때문이다. 그렇죠. 이 AI가 지금 세상을 바꿀 거라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큰 기업들이 다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AI 하드웨어인 반도체 위주로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걸 또 많이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뭐 약간 냉각 쪽도 투자됐고, 뭐 쿨링 하는데 뭐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지금 넘어오는 순간에 지금 주식이 이제 급락을 이제 하면서 모든 주식이 이제 다 빠졌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에서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올라올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하드웨어인 엔비디아 무적이에요. 천하무적이고 너무 좋아. 다 잘하는데 얘가 2에서 20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1000% 성장을 했잖아요. 10배 올랐으니까. 10배 올랐으니까. 10배가. 근데 20에서 25가 됐어요. 그러면 25% 올랐잖아요. 그쵸. 또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죠. 근데 1000% 오른 게 25%밖에 안 올랐으면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상승을 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올라갈 룸이 많지 않다. 그렇죠. 올라갈 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슬슬 빠져나오는 투자자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반면에 이게 지금 AI 관련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자가 된 게 거의 3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 3년 동안 이거 쌓은 것 같고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수익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AI 소프트웨어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업체들은 아직까지 매출이 별로 없어요. 아까 2에서 20 되고 25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2에서 지금 3 되려고 하는 4 되려고 하는 이런 아직 너무 초창기네요. 너무 초창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만약에 반등을 하는 빠졌다가 반등을 할 때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좀 많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에는 성장을 보거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이 이제 가장 크게 나올 만한 산업 자체가 AI 소프트웨어일 가능성이 높고 조금만 찾아봐도 아마 인터넷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한번 좀 찾아보시긴 해야겠지만 AI 소프트웨어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아메리카를 Great Again
메이크 하려고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정말 부유하고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가처 분석도 올라가고 소비도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게 70%이기 때문에 소비재를 봐야 돼요. 소비재. 네, 소비재를 봐야 되고 이 소비재 중에서도 약간 혁신적인 소비재 그리고 트렌드가 지금 빠른 소비재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닝화 쪽에서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스타벅스가 고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스타벅스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치프로스라는 이제 회사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브링커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칠리스라는 햄버거 만드는 곳이에요. 올드한 브랜드인데 어떻게 되게 잘 살아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거를 미국의 불닭볶음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틱톡 바이럴 너무 잘해. SNS 바이럴을 엄청 잘 엄청 잘해요. 예, 뭐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샐러드 업체, 뭐 스위트 그린, 뭐 카바 뭐 이런 되게 많아요. 소비재들 뭐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입는 거 되게 많은데 그런 데들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성장성이 좀 빠르고 명확한 그런 좀 산업과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 그래도 좀 수익을 좀 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실까봐 정리 한번 해드리면 지금 방금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걸 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종목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AI 쇼크가 2023년 4월에 있었어서 그 이후로 엔비디아라는 AI 하드웨어 회사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습니다. 10배 성장을 했다고 치면 자, 그 이후에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인데 이게 좋아지려고 하는데 지금 꺾였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근데 앞으로 다음 턴은 아마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부강해지고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게 되면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마가를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진작이 될 거고 그럼 미국에 있는 소비재들의 소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소비재들 중에서도 지금 트렌드를 타고 있는 소비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먹는 것들 중에 SNS에 바이럴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런닝화라던가 지금 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소비재들 중에서 성장세가 빠른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뭐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 좋죠. 트럼프가 지금 에너지 쪽을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에너지의 전반적인 산업 자체도 지금 아마 트럼프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자체를 올드한 산업이고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보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AI 소프트웨어,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부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안에서 잘 공부를 하셔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처럼 좀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